트럼프 타코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갑자기 급반등한다? 그때는 다시 못 들어가거든요.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촬영일이 21일인데요. 오늘 새벽에도 역시 미국 시장에서 들려온 소식은 썩 좋지를 않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월배당 ETF를 통해서 투자하고 있는 주식시장과 금시장 그리고 장기채권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또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로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발발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3주 정도만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3주가 지난 지금 아직까지는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수그러들지는 않고 있어요. 이번 주에 FOMC 회의도 있었는데요. 전쟁 때문에 지금 유가가 이제 급등하고 조금 불안하면서 물가로 전이되는 거에 대한 우려로 지금 금리까지 조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도 지금 썩 좋지 않은 상황이고 금도 한 4,570불까지 밀렸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오르면서 국채 가격도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월배당 ETF에 투자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포트폴리오가 주식하고 금하고 장기채권이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자산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 상관관계가 낮아서 서로 같이 움직일 확률이 조금 낮았기 때문에 제가 이 세 가지 자산을 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이러한 전쟁 위기 속에서는 이 세 가지 자산이 지금 동시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요,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가 있을 때는 금 가격이 올라줘야지 맞는데, 제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 가격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아무래도 가격이 이제 작년에 급등한 것도 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은 이제 금 가격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는 환경이냐, 떨어뜨리는 환경이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 자산인데, 기준금리를 조금 올릴 것 같은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금 가격이 오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은 계속 기준금리를 언제 낮추냐, 뭐 천천히 낮추냐, 빨리 낮추냐, 그거의 문제였죠. 자, 그런데 이란하고 미국이 전쟁이 발발이 되면서 서로 유전시설도 건들고 호르무즈 해협도 지금 봉쇄된 상황에서 유가가 계속 불안정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 유가 오르는 게 이제 물가에 영향을 미칠 거를 우려를 하면서 이번 주에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기준금리 동결표가 이제 과거보다 많이 나왔다는 거죠. 과거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던 연준 이사 또한 기준금리 동결에 손을 들면서 자, 지금 기준금리를 혹시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스물스물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도 지금 금값이 저는 이제 5,000불은 좀 지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이슈가 터지자마자 금이 지금 이렇게 좀 많이 하락을 해준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금값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상향하는 자산이 맞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출렁거림은 있지만 자, 이게 이제 어디까지 조금 빠질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막 그렇게 이제 불안해서 패닉으로 셀링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금 이제 이렇게 조정 이후에 한 5,200불 정도에서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길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매수를 아직 안 하셨거나 이제 매수할 자금이 조금 더 남아있는 분들은 지금 4,500불 선을 지킬지 아니면 계속 아래로 얘가 두드릴지를 조금 더 보고 추가 매수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관련해서는 제가 또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가 이제 4.2에서 4% 사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혹시 비중을 조절하실 분들은 4% 가까이 갔을 때 이제 조정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때 한번 기회가 왔었고 지금 금리가 또다시 이렇게 4.4% 가까이로 올라와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미국의 장기국채 가격이 싼 거는 맞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보고 추가 매수를 하거나 하는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섣불리 지금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가 4.38이라고 빨리 담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본 뒤에 추가 매수를 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월배당 ETF 추천해 드릴 때 40%에 해당되는 자산은 우리나라 주식하고 미국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월배당 ETF 추천을 많이 해드렸었잖아요. 그중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월배당 ETF를 주로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ETF하고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ETF를 추천을 해드렸었습니다. 이 ETF에 투자하면서 배당은 계속 받고 계실 텐데 이제 프라이스 리턴이 조금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프라이스 리턴의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같이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6,244였고요. 지금 3월 20일 기준으로는 이제 5,781인데 한 7.4% 정도 빠졌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의 주식이 조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에도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전쟁 이후에 20일 동안 코스피 지수는 지금 한 7.4% 정도 하락을 했고요. 한 다음 주 월요일에도 조금 하락할 것 같은데 그것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전쟁 이후에 한 10%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 월요일 기준으로 말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10%면 꽤 조정을 받았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제가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면서 자주 보여드렸던 지표가 바로 포워드 포였습니다. 포워드 포가 지금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한 10% 정도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8.9배로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 포워드 포 그래프는요, 지금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이제 포워드 포다 보니까는 굉장히 긴 구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굉장히 그 긴 구간 중에서 주가 지수는 높아 있지만은 기업에서 앞으로 달성할 예상 이익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비싸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 기업의 예상 이익은요, 이처럼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 기업의 예상 이익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 굳이 우리가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같이 보는 게 달러 인덱스라고도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어가면은 비중을 축소할지 고민을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번 주하고 지난주에 100을 잠깐씩 넘었었는데요.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을 때는 이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았었죠. 지금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이제 100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비중을 축소할지 고민을 해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또 포워드 포를 봤더니 뭐 그렇게 우리나라 주식이 아직 되게 비싼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그리고 미국하고 이란의 전쟁이요, 트럼프 탁구로 인해 가지고 조금 종결이 된다, 그러면 또 주식이 빨리 회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달러 인덱스가 100이 넘었을 때 다음에 두 가지 지표를 좀 추가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 전망치인데요. 이 전망치가 꺾이지 않는 한은 이제 저는 계속 들고 있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기업의 이익의 전망치가 이렇게 꺾이는 구간이 온다. 그럴 때는 지금 이제 이번 상승장이 좀 끝나는 조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요, 이제 매년 90점을 받는 기업은 좋은 기업이지만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요, 좋은 주식은 좀 달라요. 좋은 주식은 90점, 91점, 92점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지만 우리가 투자하기에 좋은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의 예상 이익이 꺾인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 비중의 축소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은 뭐 우리나라 기업만 가지고도 움직이지만요, 미국의 영향도 꽤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흔들릴 만한 지표를 같이 참고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게 바로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예요. 실제로 보시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치솟을 때마다 나스닥 지수의 이제 연간 증감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즉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높아지면은 나스닥 지수가 오르기가 힘들거나 하락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제 계속 보자고 했던 달러 인덱스가 100을 계속 터치하고 있고, 또 미국하고 이란의 전쟁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는 있지만, 다른 지표들을 봤을 때 지금의 조정은 전쟁에 의한 일시적인 조정으로 봐도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빠져나왔는데 트럼프 타코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갑자기 급반등한다? 그때는 다시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도클용 월배당 ETF도 계속 추천을 해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한번 들여다볼게요. 미국의 S&P 500 기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퍼가 21.6이에요. 그렇게 이제 싸다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미국 기업 이익의 증가세는요, 지금 계속 상승 모멘텀을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즉 미국의 기업이 벌어들일 예상 이익이 꺾이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 징후는 아직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미국의 주식에서도 너무 섣불리 빠져나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조금 천천히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조금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월배당 ETF에 투자하면서 주로 담고 있는 주식과 금과 장기 채권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 책과 제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